강준석은 새벽 바다의 고요함을 좋아했다. 40년 동안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면서 그는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공기 중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감돌았고 그것은 단순한 한파만은 아니었다. 눈이 내리는 어느 새벽, 준석은 항구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마을의 낡은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에 멈췄다. 이상하군. 준석은 중얼거렸다. 발자국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너무 컸고 깊었으며 불규칙적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힘겹게 걸어간 것처럼 보였다. 마을 어귀에서 다른 어부들과 만난 준석은 발자국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항구 가는 길에 있는 그 발자국들, 늑대일 거야. 최 노인이 말했다. 산에서 내려온 늑대가 분명해.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늑대 발자국치고는 너무 커. 게다가 움직임도 이상해. 마치 다친 것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불길한 징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단순히 겨울 폭풍이 몰고 온 야생 동물일 거라고 했다. 하지만 준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마을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마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분간은 해 뜨기 전에 혼자 나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40년간의 어부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자 해안가 절벽 근처의 동굴로 이어졌다. 동굴 입구에서 준석은 잠시 멈춰 섰다. 내부에서는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듯한, 하지만 동시에 지친 듯한 소리였다.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 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준석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가 본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동굴 안쪽 어둠 속에서 커다란 형체가 움직였다. 그것은 분명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체였다. 준석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무엇이든 저 생명체는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접근할 때가 아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준석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늘 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직감이 그를 멈추게 했다. 뭔가가 그에게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온 준석은 창고를 열어 오래된 어구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때로는 인간이 자연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수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준석은 어제 밤 창고에서 찾아낸 오래된 썰매에 물고기를 가득 실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동굴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익숙해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의 발걸음을 동반했다. 준석은 자신이 하려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동굴 안쪽에서 커다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석의 눈이 커졌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북극곰이었다.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이런 동물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곰은 준석을 바라보았고 준석도 곰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곰의 눈에서는 공격성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와 고통,
그리고 어떤 애원하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다. 준석은 천천히 썰매에서 물고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배고프지? 준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먹어도 돼.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북극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콧날이 움직이며 물고기 냄새를 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짝을 내딛었다. 준석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곰이 물고기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을 때 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로 준석은 매일 밤 동굴을 찾았다. 때로는 물고기를, 때로는 따뜻한 물을 가져갔다. 북극곰은 점점 준석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어떤 날은 준석이 가져간 물고기를 먹기 전에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에서 자꾸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의심의 눈초리가 준석을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최근 창고에서 물고기가 자주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이 말했다. 누군가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준석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극곰은 어떻게 될까?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선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부에서 나온 김민수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매우 특이한 보고가 있어 조사하러 왔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북극곰의 신뢰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김민수는 마을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준석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환경부 연구원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특히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된 흔적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발자국은 매우 특이합니다. 민수는 준석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말했다. 분명 북극곰의 것인데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준석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매일 밤 동굴을 찾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수의 눈을 피해 물고기를 가져가는 것은 마치 첩보 작전과도 같았다. 강준석 씨,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곰은 아마도 우리가 추적하던 개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을 텐데 신호가 이곳에서 끊겼거든요. 준석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그는 북극곰의 목에서 본 작은 장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먼 바다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풍이 오나 봅니다. 준석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런 날씨에는 조사하기 어려울 텐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강씨, 제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 곰을 찾는지 아세요? 이 개체는 특별한 연구 대상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들의 생존을 연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부거든요. 그날 밤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동굴로 향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북극곰에게 충분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북극곰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마치 폭풍의 전조를 느끼기라도 하는 듯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고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곰의 목에 달린 작은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네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준석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널 연구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어. 넌 이제 내 친구니까. 폭풍우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준석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동물 구조를 넘어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준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폭풍우 속에서도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다. 그때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가, 아니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 준석은 동굴 근처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북극곰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여러 개의 발자국이 동굴을 향해 이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타이어 자국도 보였다. 불법 사냥꾼들.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북극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것은 곧 불법 사냥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동굴로 달려가는 준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동굴 입구에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아직 북극곰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았다. 준석은 재빨리 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자. 준석은 중얼거리며 더 빨리 움직였다. 마침내 그물을 모두 치웠을 때 북극곰이 동굴 안쪽에서 나타났다. 준석은 곰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준석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때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었다. 거기 누구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는 북극곰 앞에 서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제 어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비켜요, 할아버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저 곰은 이제 우리 거예요. 준석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을 비추었다. 3명의 남자가 그물을 들고 서 있었다. 이 곰은 정부에서 추적 중인 보호동물입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 포획은 중범죄에 해당해요. 사냥꾼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우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동굴 안쪽에서 북극곰이 크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폭풍우 소리보다도 컸다. 사냥꾼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곰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다른 손전등 불빛이 비추었다. 김민수가 2명의 경찰과 함께 서 있었다. 정말 혼자가 아니시네요, 강준석 씨. 사냥꾼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준석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김민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김민수는 북극곰의 상태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천이 많이 떨어져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준석은 북극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가 매일 밤 먹이를 가져다 주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강 씨가 없었다면 이 곰은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민수가 준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구조팀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구조 계획이 논의되었다. 북극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연구소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네요.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3개월이요? 그건 너무 길어요. 이 곰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연구소에 갇혀 있다면. 강준석 씨, 민수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저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 개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다른 북극곰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가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회의는 계속되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잠시 멎었지만
더 큰 폭풍이 예보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준석은 평소처럼 동굴을 찾았다.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다. 북극곰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헬리콥터는 내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인데. 준석은 북극곰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네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워 보였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북극곰은 마치 준석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강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구소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이 곰은 반드시 자유를 찾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장하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우의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준석과 민수는 동굴 입구를 임시로 보강하며 밤을 보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새벽녘 준석은 마지막으로 북극곰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의 이별이야. 하지만 넌 반드시 자유를 찾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새벽 안개를 뚫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은 동굴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구조 작업을 마쳐야 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전을 통해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두르지 않으면 이착륙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구조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수 제작된 이송용 케이지가 준비되었고 수의사들은 마취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북극곰은 불안해 보였다. 케이지를 보자 뒤로 물러서려 했다. 잠깐만요. 준석이 구조팀을 막아섰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북극곰에게 다가갔다. 지난 몇 개월간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괜찮아.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믿어줘. 북극곰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깊이 있는 눈빛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북극곰은 준석을 따라 케이지 쪽으로 걸어갔다. 놀랍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마취 주사가 놓여지고 북극곰은 천천히 잠들었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가, 내 친구야.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폭풍우가 시작되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된 듯한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준석은 멀어지는 헬리콥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개월 후 북극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수가 보낸 사진이었다. 눈 덮인 광활한 빙하 위에 한 마리의 북극곰이 서 있었다.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강준석 씨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중이었던 거예요. 준석은 마을 부두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어쩌면 그것은 까마득히 먼 북극에서 불어온 바람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준석은 중얼거렸다. 긴 여정 끝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걸까? 폭풍우 치던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준석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경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준석과 북극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로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